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순환기관계 중에서 혈관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관의 종류를 오른쪽 그림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왼쪽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혈관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이렇게 혈관벽이 두껍게 발달한 것이 동맥, 그리고 굉장히 가느다랗고 수없이 가지를 쳐서 그물처럼 퍼져 있는 게 모세혈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간중간에 판막이 존재하는 얘가 정맥입니다. 자, 이 심장을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나누는 기준은 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자, 하트 모양으로 심장을 간단하게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심장이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위쪽 두 군데가 심방, 그리고 아래쪽이 심실입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동맥인데요. 동맥은 심장에서 들어오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이렇게 외워두세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주세요. 혈관벽이 두껍게 발달되어야 심장 박동에 의한 압력을 견디고 터지지 않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동맥으로 심장에서 혈액이 들어오면 동맥으로 흐르던 혈액이 갈라져서 조직세포 사이사이에 그물망처럼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자, 이 주변에 이렇게 뒤에 조직세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조직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으면서 조직세포와 혈액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이 혈액에 있는 성분 중에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영양소나 산소기체 같은 것들이 공급되어야 조직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만들어낸 노폐물들은 다시 혈액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노폐물들은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같은 거요. 혈액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혈관이 모세혈관인데, 물질 교환이 원활하려면 혈관벽이 두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벽이 굉장히 얇고 가늘고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다 보니까 표면적이 넓어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모여서 다시 두꺼워지면 세 번째 혈관인 정맥이 됩니다. 정맥은 다시, 자, 그림에 표시해 볼게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자, 그런데 애초에 심장 박동에 의해서 이 전체 경로가 순환이 되는 건데, 심장 박동에 의해서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을 거치다 보면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혈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혈압이 매우
낮다 못해서 어떤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혈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혈액이 역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혈액이 역류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 중간중간에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심장에도 이 구조물이 있었죠. 이름이 뭐였냐면 판막입니다. 정맥은 혈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혈액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구조인 판막이 곳곳에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면 심장이 박동하면서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모세혈관으로 퍼졌다가 정맥으로 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경로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서 한번 줄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동맥이고요. 심장 박동의 압력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게 그리고 굉장히 탄력성이 강하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 동맥이 혈압이 제일 높아요. 따라서 실수로라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동맥이 절단되게 되면 영화에서처럼 피가 팍 퍼지게 됩니다. 그 압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서 출혈이 심해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은 우리 몸에서 사실 중앙부에 존재해요. 우리 몸의 말단부나 표면 쪽에 존재하는 혈관들은 다 정맥입니다. 동맥은 사고에 의해서라도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몸의 중앙부에 배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맥이 갈라져서 온몸에 그물처럼 얇은 혈관들이 퍼져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모세혈관이고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이면서 혈관벽이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얇고 표면적이 넓은 특징이 있고요. 매우 얇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편집이 잘못됐네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정맥입니다. 정맥은 심장 박동에 의한 압력에서 혈액순환 경로상 제일 먼 데가 정맥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낮아요. 대신에 곳곳에 판막이 존재하고 있어서 혈액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마지막으로 혈액이 흐르는 순서 적어볼게요.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로 흐르게 되고요. 이 사이에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심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에서 동맥으로 갔다가 동맥에서 모세혈관, 정맥으로 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순환기관계 중에 혈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액순환 경로를 함께 외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